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전력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전력 주가가 참 1호 말씀드리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오늘 종가가 18,000원 정도 됐어요. 근데 이 저가가 17,980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지금 계속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다. 저점이 15,550원을 보일 것 같아요. 이게 한 2년 전 건가요? 2년 6개월 정도 됐던 이 한국전력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참으로 답답하고 한탄스러운 그런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주식 투자하신 분이 대한민국 하면 다 망한다. 주식 투자는 다 망한다. 대한민국은 무조건 아파트다. 아니면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된다? 고시원 가는 거예요. 고시원에 누가 제일 많이 산다?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80% 정도가 50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45세부터 한 50세. 50세 이상이 제일 많아요, 고시원이. 고시원이 앞으로는 이 요양원보다도, 요양원 오히려 좋죠. 50세 이상이 갈 수 있는, 중장년이 갈 수 있는 곳이다. 왜? 주식 투자에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그리고 해도 한 300만 원, 500만 원만 갖고 하세요. 그건 뭐 잃어봤자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한국전력을 우리가 얼마에 매수했죠? 대부분 3만 원, 뭐 25,000원 이렇게 매수했죠. 근데 지금 계좌 마이너스 열어보니까 뭐 한 30% 정도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체결 강도를 보면은 오늘 매수 비율이 28%밖에 안 돼요. 뭐 형편없죠. 거의 다 매도죠. 300만 원 이하가 요즘은 중요해요. 이 주식 투자도 시대가 지남으로써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에 발맞춤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변화에 앞서 나가지는 못해도 따라가는 가져야 된다고. 근데 맨날 뒷북 치죠. 그거 보고 주식 용어로 엇박자를 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300만 원 이하가 매도가 5,700건인데 매수가 2,600건이다. 이 더블로 벌써 차이가 났다. 이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자, 그리고 기업 분석을 사실 계속 해야 돼요. 자, 이 전기 판매가 이 한국전력 96%다.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화력 발전이 58%, 원자력 발전이 이게 2019년부터 15%, 16%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2021년도에 들어와서 15%, 14% 줄어들. 원자력 발전이 계속 줄어들. 원자력이 계속 올라가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지금 한 10개는 더 지어야 돼요. 그래야 전기요금이 더 싸집니다. 쓸데없는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거 나중에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또 거의 이 대한민국 남한에 거의 한 60% 이상은 산악지대예요. 설악산부터 지리산까지 산악지대인데 엄청 높아요. 그때 잘 안 돼요.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은 전력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바로바로 소비를 해야 돼요. 오늘 저장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어요. 그거 만들려면 한 30조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송변전, 이거 굉장히 송변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이게 시장 점유율이 100%, 이건 독점 기업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원자력이 70% 정도 시장 점유율이네요. 이게 좀 원자력도 거의 100% 정도 나와야죠. 자, R&D 투자 현황 보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정도 투자를 했어요. 매출액 비중 1.41%네요. 1조를 한국전력이 투자를 했다. R&D에 어디다 썼는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국전력이 그나마 매출액, 이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저 2022년도에 71조가 나왔어요. 사상 최대로 전기요금이 많이 이 매출이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71조. 근데 지금 2023년도 2분기에 41조였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 160조, 80조 정도, 82조 정도 나왔다. 그러면 전년 동기 28% 나온다. 매출이 82조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 지금 마이너스 8조 4천억이에요. 이렇게 되면 2분기니까 앞으로 2분기 더 하면 16조 정도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32조 적자가 났었는데 갑자기 이게 16조다. 그럼 16조가 어디서 이거 차감이 됐죠? 바로 그것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제가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봤습니다. 제 성격이 혈액형 A형이라 좀 소심해요.
자, 이 16조를 한번 계산해 봤는데 우리나라 지금 세대 수가 한 2천 세대주 정도 돼요. 5,200만 명에서 나홀로 사는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2천 나누기 아니 16조 나누기 2천 세대를 해 보니까 가구당 8만 원 정도 전기요금 올랐어요. 제가 이 정수기 렌탈을 한번 써봤는데요. 지금 이 정수기 여름 때는 이 찬물을 놓으면 이 전기요금이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기요금을 15,000원, 16,000원 정도 냈었거든요. 근데 지금 28,000원이 나왔어. 와, 전기요금이 3만원 돈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피부로 와 닿는 거죠. 야, 이게 전기요금 15,000원 많이 내야 2만원도 안 됐는데 지금은 28,000원을 내고 있죠. 저는 에어컨 안 틀어요. 전기요금 때문에. 근데 28,000원의 전기요금이 지금 나왔는데 지금 전기요금 인상한 건 가구당 8만 원 정도 인상했다. 그럼 앞으로 8만 원만 더 인상시키면 이 8조 4천억이 없어질 가능성이 100%다. 그럼 흑자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71조를 했는데 2022년도에 2023년도에는 82조를 했다. 그럼 10조라는 돈이 어디서 벌었다는 거죠? 전기요금을 다 올렸다는 거죠. 자, 이거 갖고는 택도 안 된다. 왜? 부채가 200조 돼요. 아니, 영업이익이 도대체 16조인데 부채가 왜 200조라는 거죠? 이 32조, 뭐 5조 8천억, 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게 좀 문제가 많이 있죠. 단기 순이익 해서 6조 8천억 정도 적자가 나오고 있다. 2분기에. 작년 2022년도에 24조, 그전에는 5조 2천억 정도 나오고 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좀 배가 아픈 게 하나가 있어요. 이 한국전력이 공기업이잖아요. 근데 종업원 수리가 23,303분이 돼요. 이분이 과연 다 정규직인가? 아니면 용역까지 포함해서 그러는 건지, 아웃소싱까지 포함해서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아웃소싱은 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규직이 23,000명이라는 얘기를 이분들 도대체 연봉을 얼마나 주게? 이게 과연 개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 그죠? 벌써 구조조정해서 상장 폐지가 됐죠. 아니면 유상증자, 전환사채, 계속 주식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돌리는 거죠. 카드 돌려먹게 하는 식으로. 그래갖고 결국 직원을 한 50% 삭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 10,000명은 잘라야 돼요. 왜 이 분들을 참 답답한 현상입니다. 이 돈을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여기 취업하면 연봉이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강남에 10억짜리 아파트 사도 돼요. 왜? 잘릴 염려가 없으니까. 이 10억짜리 아파트 지금 저 다세대에 살고 있어요. 월세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런 답답한 기업의 직원들은 연봉이 7,001억이다. 평생 안 잘린다. 60살까지. 국민연금을 엄청나게 200만 원 정도 받겠네요. 방송할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런 회사에 왜 구조조정을 안 하고 유상증자 이런 거 없죠. 이 기업은. 자, 회계사분들의 안정성 비율을 나타냈어요. 유동 비율이 200% 이상이면 안정성인데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죠. 당좌 비율 200% 이상이면은 안정성인데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고, 부채 비율이 이게 100이 넘어가면 안 좋아요. 100, 200, 300 안 좋죠. 근데 459 나왔어요. 그럼 이거 개인 같은 일반 회사 같은 기업은 벌써 유상증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전환사채. 이거 굉장히 나와요. 이 100% 전환사채 유상증자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게 나오는 거죠. 유보율이 1000%가 넘어야 돼요. 근데 지금 1163이네요. 턱걸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보면 2000, 1800 좋아요. 근데 1100 나왔어요. 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후행성 지표인데 이것도 그래도 이 회계사 정도 되면은 엘리트죠. 머리 나쁜 사람이 세무사, 회계사 할 수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하잖아요. 자, 이걸 비율을 해놓은 거예요. 순차의 비율, 이것도 그렇게 이자 보상 배율은 2까지도 나왔네요. 이 나오면은 벌써 볼장 다 봤다. 돈이 한 푼도 없다, 기업이. 자기 자본 비율, 이렇게 50% 넘어야 되는데, 지금 넘어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4년 영토. 참, 비관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EPS 증가율이 있는데, EPS는 영업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수가 지금 상장되어 있는 한국전력의 6억 4천만 주 곱하기
38,113원을 하면 이 딱 손실 영업이익 8조 4천억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EPS는 아예 이 지표가 없네요. 이 1961년도에 설립이 됐던 이 한국전력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참 답답한 면입니다. 배당성은 주고 있지 않고 기업의 가치, 밸류도 그렇게 기업 규모는 좀 커지는 것 같네요. 여기서 보면 퀀트 기술 평가인데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알고리즘에 투입을 시켜서 결국은 메모리가 저장을 하는 거죠. 거기서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죠. 다소 전평가되어 있다. 이것은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하락권에서 계속 머물고 있으니까 이 알고리즘 퀀트가 보니까 주가는 바닥에 있고 그러니까 이 매출액은 높고 매출액과 이 주가의 비례를 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같았으면은 이게 기술적으로 반등을 줘요. 차트상. 반등을 주는데 반등을 안 준단 말이에요. 왜 안 주냐? 시대가 지났단 말이에요. 시대의 흐름이 지났기 때문에 주식 투자도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에 발맞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사서 가만히 놔두는 거죠. 장기 투자.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하는 거죠. 왜? 계좌 열어보면 마이너스 40%. 저도 계좌 열어보면 마이너스 뭐 20, 40은 기본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배당성은, 2020년에 한번 줬네요. 39원. 그리고 배당을 주지는 않아요. 자, EV 에비타 같은 경우는 지금 지표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9, 5, 15. 이렇게 나오는데 10이 넘어가면 안 좋죠. 이 에비타 하나만 보고 베팅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에비타 자체도 나오고 있지 않다. 컨센서스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내용들도. 증권사의 적정 주가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등등 해서 보니까 나누기 해보니까 23,000원 잡았어요. 물론 23,000원이 뭐 적정 주가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 25,000원은 와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27,000원까지도 잡았네요. 신영증권에서. 근데 이것도 이 증권회사마다 약간 좀 높이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30%딱 하면 돼요. 27,000원에 뭐 9만원, 9,000원 잡으면은 정확히 딱 나오잖아요. 이 최고가에 마이너스 30% 잡으면 그래도 약간은 행간을 이해할 수 있다. 2023년 8월 14일 날 이 증권사 리포트 이 보고서를 요약해 놓은 건데 애널리스트 하나투자증권에서 했네요. 보면은 바이인데 이게 매수잖아요. 매수 같지가 않은데 물론 뭐 10년 장기 투자 하실 분들은 매수해도 돼요. 내용을 보니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나아가다 보면 요거를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조금씩 전기요금을 올리다 보면 언젠가는 흑자로 나오겠죠. 그게 언젠데요. 자, 부채가 200조예요. 지금 전기요금 또 가구당 8만원씩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28,000원 내는데 8만원 올리면 이게 36,000원 내는 거. 이 월세 내는 거하고 전기요금하고 거의 뭐 10%가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요. 20%도 이상 돌파한다는 거죠. 36,000원에 전기요금 올려야 된다. 전기요금 거의 100% 이상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직원들 한 50%는 구조조정해야 돼. 누굴 구조조정해야 되냐? 직원 한 10,000명 정도를 아웃소싱 다 줘버려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용역 줘야 돼요. 파견 근로자 뭐 이런 걸로 지금 그렇게 다 하고 있나요? 근데 직원이 너무 많아요. 연봉도 삭감해버리고. 자, 그리고 전문 경영인을 여기다 갖다 놔야 돼요. 정치적인 이용으로 계속 불필요한 사람을 넣어서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넣고 또 너무 간섭을 많이 한다. 제발 법조계에 있는 사람은 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부터는 흑자다. 아직도 영업이익이 16조 적자입니다. 자, 이 한국전력에 대해서 뭐 크게 뉴스 같은 거 보면 할 말이 없죠. 한국전력 부채 200조 원 돌파, 전기요금 또 올라가나? 당연히 올라가죠. 올라가나가 아니라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기자들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그냥 올라가나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벌써 대기업이나 정부에서 항상 그러잖아요. 뭐 기초노령연금 안 준다. 뭐 대기업에서는 구조조정한다. 근데 뭐 당장 구조조정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천천히 이제 구조조정하고 전기요금 올리고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그렇게 됩니다.
자, 오늘 한국전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제가 냉정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는 엉망이다. 그리고 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25,000원을 찍어줘야 되는데 이 앞으로 저 전기요금을 8만원 한 달에 올리면 1년에 86만원이 올라가요. 아니 80만원 거의 100만원이 올라가요. 1년에 10년이면 거의 1000만원이 올라가네요. 전기요금이 왜 이 지경까지 됐는지 뭔가 좀 확실하게 좀 제가 항상 한국전력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두부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콩을 사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콩이 8,000원에 사와가지고 두부를 5,000원에 팔아요. 그럼 그 두부 장사를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 다른 사람한테 팔든가 이렇게 되는데, 아니면 이 두부를 콩을 8,000원에 사왔으면 최소한 이 뭐 여러 가지 계산해서 10,000원에는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안 팔리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왜 그렇게 5,000원에 파는지 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콩을 파는 사람은 이득이에요. 그래. 그리고 두부를 사가는 사람은 적은 가격에 사가서 득을 볼 수 있지만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두부가 비싸다는 걸 인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두부 한 모가 3,000원이다. 앞으로 두부 한 모가 6,000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6,000원이면 아무도 안 사 먹을까요? 왜 사 먹죠? 차라리 두부 6,000원인데 내가 만들어서 먹을까?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만들다가 파스 값이 더 들어갑니다. 파스 요즘 15,000원이에요. 자, 오늘 한국전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